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단기에서 토목직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5년도 9급 토목직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토목직은 어떤 직렬인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보는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의 강의와 커리큘럼은 어떤 특색과 어떤 매력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어떠한 순서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숫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9는 저는 제가 졸업할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나이입니다. 저는 과학고를 조기 졸업해서 19살 때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30은 토목의 날인데, 이걸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토목과 전공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저는 19살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를 입학해서 현재 졸업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건축사회환경공학과는 옛날 명칭은 토목공학과인데요. 현재 명칭만 바뀐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 토목공학과는 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토목과를 아무튼 전공했던 전공자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2인데 2가 의미하는 건 약간 좀 특이합니다. 아마 강사분들 중에는 유일하게 저만 이런 스펙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기술고시 5급 토목직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를 총 2번 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직, 두 번째는 전국직. 전국직은 9급으로 따지자면 국가직에 해당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서울직과 전국직 2년 연속으로 2차를 2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9급 토목직을 가르치는 데는 뭐 그래도 나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토목직은 어떤 직렬이고 어떤 과목을 보는지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토목직을 합격하면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9급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세 가지 업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뭐라고 쓰였죠? 시설 개발. 그러니까 뭐 사대강이나 공항, 댐, 철도 이렇게 굉장히 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물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을 어디서 지을지부터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봉사, 그리고 공사 완료,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관리까지 이 토목직 공무원은 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멋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인허가가 뭘까요? 굉장히 좀 약간 낯선 단어죠. 인허가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가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허가해주냐? 자,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아무리 본인의 땅, 본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함부로 어떤 구조물을 짓거나 함부로 그 땅을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변경하거나 뭔가 그 위에 뭔가를 짓기 위해서는 자, 우리나라에선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허가를 누가 해주냐? 바로 이 9급 토목직 공무원들이 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 업무도 같이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 감독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설 개발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을 이제 공사하기 시작했다면 공사는 물론 당연히 그 건설 회사들이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설 회사들이 어떤 구조물들을 법적 기준을 잘 지키면서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튼튼하게 잘 짓고 있는지 이러한 걸 옆에서 같이 감독해주는 그런 업무도 이 9급 토목직 공무원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뭔가 쉬워 보이진 않죠? 약간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러면 9급 토목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매력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장 끌리는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추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이 9급 토목직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은, 자, 이건 공무원의 매력이라기보다는요, 이 9급 토목직의 매력입니다. 합격 난이도입니다. 합격 난이도. 이건 9급 토목직에 한정된 얘기인데 굉장히 합격하기가 쉬워요. 뭐에 비해 쉽냐면 뭐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9급 공무원 중에 다른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쉽냐?
얼마나 쉽길래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져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굉장히 합격하기가 쉽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목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직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9급 공무원에는 특히 기술 직렬에는 굉장히 많은 직렬이 있죠. 뭐 기계직, 전기직 등등. 근데 그 중에서 토목직은 기술직, 여러 가지 기술 직렬들 중에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좀 멋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자, 그만큼 뭐가 좋냐면요. 굉장히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승진도 기술 직렬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요직에 올라가고 싶거나 고위직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토목직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뭐 시설개발과 공사감독 여기에 약간 관련된 건데 이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주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굉장히 큰 규모가 큰 이런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을 자, 어디에 이제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을지 그리고 짓고 나서는 이제 공사를 하고 공사 이후에 완료된 이후에 감독까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하는 일의 성과가 눈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공사 감독을 한다면요. 어떤 구조물이 완성돼가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 어떤 구조물이 본인이 담당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구조물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완성된 구조물을 보면서도 약간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구조물들을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분들께서 되게 행복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또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배경에 있는 건물 보이죠? 이게 뭐예요? 네, 서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이죠. 굉장히 멋있는 구조물이죠. 분명 이 구조물에는 서울시 토목직과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 본인이 관여를 하게 됐다. 그럼 이렇게 멋있게 지어진 모습을 보고도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 많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구조물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건 이제 토목직 공무원만의 어떤 매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목직이 얼마나 쉽길래, 얼마나 쉽길래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자, 정성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신뢰성이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일단 국가직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 국가직. 물론 토목직의 가장 꽃은 지방직이긴 한데 일단 국가직부터 먼저 한번 보죠. 토목직만 나열하면 약간 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옆에 일반 행정직,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일반 행정직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시면 선발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70명 정도가 되는데 뭐 이것만 보면 그렇게 많다고 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경쟁률을 보시면요. 한 50대 1에서 2024년에 어때요? 33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는 훨씬 더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네, 공무원의 인기는 떨어졌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는 더 쉬워졌다. 자, 일반 행정직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반 행정직은 선발 인원이 좀 더 많긴 하죠. 근데 여기서 보실 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쟁률 한번 보죠. 거의 93.9대 1이에요. 2022년에. 토목직과 어때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선발 인원이 요즘 같이 줄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가 끝나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한때 폭발적으로 늘렸던 공무원 티오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좋겠죠. 여러분들 합격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때 토목직은 과연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반 행정직은 어때요? 당연히 그 전형적인 그 정책 기조를 굉장히 가장 잘 따라가는 그런 직렬이 됩니다. 그래서 456명에서 현재 거의 100명 이상 줄었죠. 344명밖에 뽑지 않고요. 근데 출원 인원이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경쟁률이 그래도 더 줄긴 했습니다. 77.5대 1. 근데 토목직은 어때요? 토목직은 마찬가지로 출원 인원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어때요? 선발 인원은 일반 행정직이 여기서 100명 가까이 준 것과 다르게 토목직은 거의 숫자가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명으로.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경쟁률은 훨씬 더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53대 1에서 거의 33대 1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3대 1이죠. 3대 1. 어때요? 이미 2배 차이가 넘었습니다. 네, 경쟁률만 봐도. 이 정도로 합격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토목직의 진정한 꽃은 뭐니 해도 이 지역직입니다. 자, 지역직에 제가 어떤 경쟁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다른 직렬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2023년에 자, 지방직에서 가장 메인이 된다는 토목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뽑는다는 세계 탑3 직렬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반행정, 세무, 사회복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2023년에 4,900명, 뭐 380명, 1,020명 정도. 이걸 보면 이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토목직 한번 볼까요? 토목직은 1,234명입니다. 어때요? 당연히 탑2,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지방직의 꽃이에요, 꽃. 일반 행정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일반 행정을 제외하고는 2등입니다, 2등. 네. 전체적으로 2등, 일반 행정을 제외하고는 1등. 자, 24년에 볼까요? 24년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23년을 경계로 인원이 확실히 줄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확 줄었죠. 거의 9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세무직은 어때요? 세무직은 뭐 비슷해요. 근데 사회복지를 보시면 거의 300명 가까이 줄었어요. 토목직은 어떨까요? 토목직은 원래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때요? 오히려 늘었어요. 어떤 현상이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토목직의 어떤 직렬 특성, 그리고 하는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직은 아까 얼핏 하는 업무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때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나라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그 인원은 반드시 매년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인원을 일반 행정은 저희가 많이 줄었지만 토목직은 무한정 줄일 수가 없어요. 그 최소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한데 따라서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 인원이 거의 최소 인원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최소 인원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조금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도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른 직렬은 주는데 토목직은 거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경쟁률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목직은 앞으로도 블루오션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방직에선 2등입니다. 2등. 경쟁률을 제가 가져와 보진 않았지만 경쟁률을 보면은 더 낮아요. 이거랑 두 개랑 비교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낮냐? 한번 보시죠. 자, 20년부터 24년까지 대략적인 이제 실경쟁률을 보자면 거의 2.5에서 3대 1까지 이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기준을 보시면요. 10대 1은 그냥 넘어요. 지방직. 네, 굉장히 경쟁률이 낮습니다. 거의 가장 낮아요. 지역직 중에서. 근데 올해는 아직 이제 제가 지금 이 설명회를 드리는 시기가 접수 인원 그리고 응시 인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여가지고 실 경쟁률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보세요. 국가직도 출원 인원이 확 줄었죠. 그럼 당연히 지방직도 이와 비례해서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발 인원은 늘었는데 응시 인원은 더 줄어드니까 경쟁률은 이것보다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략적으로 예상은 2점 초반대 정도 예상합니다. 갈수록 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여기로 이 블루오션, 이 꿀을 찾아서 꿀을 알게 돼서 더 많이 도전하지 않는 이상 이 추이대로 그대로 간다면요. 그러니까 거의 2점 초반대니까 2점 초반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진짜 거의 2명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합격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시험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붙으면은 공무원까지 시켜주는데. 네, 토목직은 정말 숨겨진 블루오션이자 꿀입니다. 네, 빨리 우연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이 블루오션과 꿀을 좀 더 잘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직렬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토목직은 선발 인원이 계속 거의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앞으로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합격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25년도는 아마 더 합격하기 쉬워질 거예요. 경쟁률은 더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괜히 제가 토목직이 합격하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정말 합격하기 쉽습니다. 9급 공무원 중에서. 그럼 수험생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연령대를 보시면 20대가 그래도 가장 많고요. 하지만 여전히 보시면 30대 초중반도 거의 20%. 그럼 그 나머지 퍼센트는 뭐겠어요? 이것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많아서 고민하신 분들 중에는 너무 이 토목직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나이도 이제 40대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도전하고 있고 또 매년마다 또 많이 합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공입니다. 자, 그럼 토목직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분들의 출신 전공은 뭘까요? 이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전공자가 거의 8, 9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비전공자가 거의 45%, 4.5 대 5.5 거의 1대 1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반대 반이에요. 자, 이 데이터는
제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해서 공단계 측에서 이 토목직을 응시하는 그 수험생분들에게 약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겁니다. 표본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나름 어느 정도의 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왜 비전공자가 많아졌을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통계적인 수치 때문입니다. 즉, 이 굉장히 지역직에서 굉장히 낮은 경쟁률, 거의 2대1, 3대1밖에 안 되는 그 경쟁률을 다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목직이 어렵다는 막 그런 말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도 공무원이 되기 일단 쉬우니까 토목직으로 전공자가 아닌 뭐 문과 출신이나 이제 뭐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을 포기했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율이 둘이 거의 같아졌어요. 근데 합격도 굉장히 많이 합격해서 나갑니다. 네. 요새는 전공자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비전공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치르기 때문에 합격자분 중에도 비전공자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수포자, 나는 문과 출신이야. 그래서 이 토목직을 공부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절대 망설이실 필요는 없다고,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 수포자 문과 출신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해년마다 굉장히 많은 수가 합격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 네, 그런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직업을 보자면 당연히 뭐 취업 준비 그리고 전업 수험생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거의 3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나는 전업 수험생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합격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이미 35%나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합격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많이 뽑으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 전업 수험생분들이 다 합격해서 만약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분들이 합격해서 나갈 자리는 TO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트라인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직장을 다니면서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 나올 부분만 잘 골라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해서 나가실 수 있고 현재도 매년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수험 기간은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초시생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이런 징계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가능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률 때문입니다. 응시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 초시생분들이 짧게 준비해서 짧게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목직의 장점은 약간 좀 고인물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아무튼 좀 장수생분들이 적어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굉장히 짧고 굵게 공부해서 빨리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토목직이 굉장히 적합하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 비전공자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토목직은 어떤 과목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죠. 뭐 공통 과목 3과목 구경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 2가지가 있는데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공통 과목을 가르치시는 그 강사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응용역학과 토목설계를 가르치니까 이 2과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응용역학과 토목설계 이 2과목이 있는데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토목직은 추가적으로 이 가산점이 있습니다. 기사, 그리고 기술사, 뭐 기능사라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뭐 3%, 5% 이 정도의 추가적인 가산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 가산점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네, 왜냐면 본인이 맞은 점수보다 플러스가 되니까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격 가산점이 하나도 없더라도 절대 고민하거나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왜냐면, 자, 아까 보셨죠? 분포가 어때요? 비전공자가 이미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비전공자분들은 거의 자격증이 없어요. 그리고 전공자 분들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산점 챙길 수 있는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 7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만 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머지 70% 중에서도 해년마다 굉장히 많은 수가 합격해서 나가니까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해서 나가니까 나도 따로 이제 가산점 없더라도 아무튼 이 토목직 과목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해서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산점이 있으면 좋은 건 맞지만 크게 의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그럼 응용학과 과목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어때요 느낌이? 네, 수학이나 그 과학 문제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일단 외울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정된 얘기입니다. 네, 뭐 암기로 가르치시는 분들께는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제 강의를 통해서 응용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암기할 게 거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 두 번째는 단점은 대신에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문제에 다양하게 좀 응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그게 좀 단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글로 써져 있는 내용만 딱딱딱 안다고 해서 바로바로 보기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쵸? 네, 어느 정도 이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수학을 공부 안 했고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면 이걸 풀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네, 수학이 절대 어려운 수학이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토목설계 과목을 보죠. 토목설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썰문제 유형, 두 번째는 계산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자, 썰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일반적인 과목에서 다루는 문제랑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국사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한국사 같은 경우 이러죠. 어떤 여러분들이 글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 보기 지문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설계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알고 있다면 바로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지문을 고를 수 있는 이런 썰문제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약간 아까 응용학 스타일이랑 비슷하죠. 네, 약간 이런 수학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율은 거의 이게 좀 더 많아요. 한 6대 4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응용역학보다 더 쉽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쉽고 점수가 잘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문제도 더 쉽고 그리고 시간도 덜 들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아무튼 토목설계는 좀 더 점수가 잘 오르고 응용역학보다 좀 더 쉬운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토목직을 대략적으로 아까 그 과목과 그리고 대략적으로 막 소리 소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있고 그런 오해 때문에 토목직의 진입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를 제가 좀 몇 가지 다시 한번 다잡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4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토목직 과목은 외워야 될 게 많다. 자, 이걸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제 강의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제 강의. 네, 제 강의를 만약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일단 응용역학은 외워야 될 게 거의 없습니다. 기껏 외워봤자 공식 한 30개 정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공식 한 30개 정도만 외우면은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외울 게 없으니까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약간 이해하는데 약간 시간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한번 이해를 하셨다면 2회독엔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요. 3회독 할 때는 더 줄어들고 거의 그 다음부터는 거의 새로 볼 게 없습니다. 네, 왜냐? 외울 게 없으니까 까먹을 것도 없으니까. 네,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응용역학은. 그리고 문제에 잘 응용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워야 될 건 응용역학 거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목설계. 근데 응용역학이 외워야 될 게 많다 한다면은 뭐 이제 뭐 가르치는 강사의 역량이겠죠. 어떤 강사분들은 이제 외워야 될 게 많게 가르치시는 강사분들이 있겠고 아무튼 저희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저희 응용역학은 외워야 될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토목설계라는 과목은요. 이게 토목설계도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응용역학보다는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왜냐면 아까 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한국사처럼 어느 정도 그 글로 된 내용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외워야 될 게 좀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서머리라는 교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거의 50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굉장히 축약해서 줄여놨어요. 그리고 그것만 외워도 토목설계 8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원래 많은 거를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만 외워서 공부하게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게끔 제가 잘 줄여놨기 때문에 토목설계도 외워야 될 게 많다는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 토목설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뭐 후기나 이제 다른 뭐 어떤 평을 제가 많이 들어보는데 그때 굉장히 공부하기 편했다고요. 네, 일단 그 서머리집도 있고 거기에 제가 꼭 외워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잘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토목설계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외워야 될 게 많다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한국사나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토목직 과목은 수학을 잘해야 한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근데 일단 수학 문제 같은 아까 계산 문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학은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하실 줄 알면 돼요. 자, 뭘 할 줄 알면 되냐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분수 계산, 그리고 마지막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 그러니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플러스 피타고라스 정리. 딱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충분해요. 충분해. 합격하기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해야 된다? 나는 수포자여서 나는 토목직 과목 못할 것 같아. 이런 고민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사인, 코사인, 뭐 분수 이런 걸 까먹으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중학교 수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제가 진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나하나 다 떠먹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 나는 중학교부터 수학을 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떻다고요? 제가 중학교부터 다시 한번 수학을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했거나 수학을 잘 못해도 제 강의로 만약 시작을 하신다면 전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 토목직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내용이죠. 토목직에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리한 건 맞지만 없더라도 일단 대부분이 없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이미 합격자 TO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 합격하고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지도 않지만 이분들이 다 합격하고 나가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TO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합격하기엔 큰 지장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토목직 과목은 비전공자가 하기 어렵다. 좀 이제 아니란 걸 좀 아시겠죠? 네, 그동안 말했던 것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오해입니다. 네, 수학도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면 되고, 어때요? 비중도, 수험생의 비율도 이미 비전공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토목직을 준비한다는 거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대부분이 다 비전공자니까, 그 절반이. 네, 그리고 전공자 분들 중에서도 전공 거의 까먹고 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전공자와 전공자 분들도 어차피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비전공자가 하기 어렵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려울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의 이제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먼저 교재인데 이건 그 작년 교재예요. 아직 저의 교재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 교재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작년 교재를 가져와 봤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총 2권씩 한 세트로 이제 묶어서 팔고 있는데 이번에는 각각 좀 분권으로 팔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일단은 응용역학 교재가 있고요. 근데 이름이 응용역학 합격용 바이블이라고 지어져 있고 저는 이제 좀 더 그 수험생분들이 친근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따가지고 용용이라고 이제 줄여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많은 수강생분들이 뭐 질문이나 뭐 게시판에 이제 용용이 교재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용이 교재, 응용역학 교재는요, 이론편 교재가 있고요, 1권. 그리고 2권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해설집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2개를 한 권의 세트로 묶어서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론편 따로, 그리고 문제편 따로 이제 분권으로 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책만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목설계 똑같습니다. 토목설계는 제가 이름이 토목설계 합격용 텍스트북이라고 지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리고 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스트라고 제가 줄여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토스트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론편 교재가 1권, 그리고 2권은 문제편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약간 시그니처인데 3권은 약간 서머리 교재가 있어요. 서머리 교재는 이론편에 같이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자, 서머리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토목설계를 그냥 공부하면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줄여드린다? 50페이지로 줄여드린다. 그것만 외워도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정리된 서머리까지 같이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강의는 어떤 매력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4가지 숫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숫자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30입니다. 30은 뭘까요? 30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저희 응용역학 모든 커리큘럼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공식의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좀 더 작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응용역학에 어떤 이론 하나가 있어요. 이 이론 하나를 알고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 15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는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 이론을 좀 이해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론은 어때요? 저 멀리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각각 유형별로 맞춤형 공식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맞춤형 공식을 만들고 그냥 이걸 외워서 풉니다. 그럼 장점은 일단 뭐가 있냐면, 일단 뭐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 이론을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나왔고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 공식에 수치만 대입하면 바로 이 문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론이 한 개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응용역학 모든 커리큘럼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 이론당 15개의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커리큘럼을 통틀어서 외워야 되는 공식 숫자가 몇 개까지 가냐? 여기 써졌죠. 150에서 200개 이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200개를 넘어가게 돼요. 머리 돕니다. 머리 돌아요. 네, 저는 이렇게 공부 못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가장 큰 단점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론을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것만 딱딱 외워서 풀기 때문에 만약 이 유형이요, 신유형으로 조금만 응용이 돼서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시험에서. 그러면 풀지 손도 못 대요. 네,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변형이 됐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일단 틀리게 된다. 그게 가장 큰 단점. 그게 두 번째 단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200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일단 다 외울 수도 없고요. 만약 진짜 꾸역꾸역 머리에 넣어서 다 외웠다고 해봐요. 그래도 막상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문제 4번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춤형 공식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식을 거기서 생각해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00개 이상의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혼돈이 와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어떤 공식, 나는 공식을 다 외우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어떤 공식을 끄집어내서 여기에 적용시켜야 될지 실제 시험장에서 생각해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냥 시간 낭비만 한 거죠. 쓸데없이 공식만 외운 거죠.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못하게.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응용역학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 잘못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응용역학은 굉장히 외워야 될 공식이 너무 많다. 이런 오해가 왜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왜 이런 쉬운 길이 있는데 이 정도를 벗어나서 왜 굳이 어려운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제가 굉장히 쉽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까 쉬운 길로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냐? 일단 이 이론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죠. 정말 중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론을 이해시키고, 그럼 어때요? 이 15개의 문제를 공식 없이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만으로. 근데 여긴 약간의 이제 응용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식에 비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약간의 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뭐냐면, 단점도 아닌데 아무튼 이 이론을 이해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이 이론을 문제에 좀 응용시키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조금의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게 된다면 2회독, 3회독 때는 더 공부할 게 없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더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그 원리를 알고 풀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도 잘 적응해서 잘 응용시켜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이거죠, 이거. 외워야 될 공식 숫자가 200개 이상이 아니라 30개 이하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응용역학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암기 과목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저의 첫 번째 장점.
그래서 30은 응용역학을 통틀어서 외워야 될 총 공식이 숫자가 되겠고요. 다음 숫자는 6입니다. 자, 6은 뭘까요? 자, 6이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6은 저의 강의에 굉장히 실전적인 실전 테크닉의 숫자예요. 네. 자, 6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데 그냥 고지곧대로 정직하게 풀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오래 걸립니다. 거의 2분 가까이 걸리는 걸 저희 실전 테크닉을 적용시킨다면 거의 20초 이내에 풀 수가 있어요. 거의 바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아무래도 응용역학은 계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풀 수가 없고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1분 이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편법이나 아니면 테크닉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 공부한다면 이런 테크닉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훨씬 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굉장히 실전적인 테크닉을 제가 6가지로 알려드립니다. 딱 6가지가 아니라요. 각각 하나하나에도 그 가지 쳐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테크닉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시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실전적인 테크닉을 제가 개발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게 저희 강의의 두 번째 매력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40, 60, 80, 100입니다. 이거는 보자마자 약간 좀 감이 오시죠? 네. 자, 40, 60, 80, 100은 점수대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5장, 뭐 탄성과 소성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챕터. 이 챕터 위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죠?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모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동그라미 색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목표이신 분들은 이 챕터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모두 색깔이 쳐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세 가지 점수가 모두 목표가, 자, 이 세 구간이 각각 목표 점수인 수강생분들은 모두 이 단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근데 모든 점수가 다 여기 해당이 되죠. 네, 모든 목표 점수가 40에서 100 사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적이며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그만큼 뭐 쉽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반면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챕터가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동그라미가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엔 모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아니라 80에서 100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럼 이 단원은 어떤 단원이란 뜻이에요? 네, 80에서 100점이 목표이신 분들만 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겠어요? 굉장히 좀 어렵고 지엽적이고 좀 고득점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표 점수가 40에서 60점이신 분들이 이 단원을 들으면 좋을까요? 안 들으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안 듣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토목직은 굉장히 합격하기 쉽고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응용역학과 토목설계가 그냥 꽈락만 넘겨도 합격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자, 어떻게 해서 목표 점수가 40점만 넘기면 되는데 괜히 이 80에서 100점까지 뭐 그 점수를 좌우하는 이런 어려운 내용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챕터와 우리 강의가 점수대에 맞추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대에 맞추어서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커리큘럼을 짜 놓았습니다. 그게 저의 세 번째 매력입니다. 자, 마지막 숫자는 19입니다. 자, 19는 뭘까요? 19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타겟으로 하는 그 수강생들의 연령대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저는 19살, 즉 고3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굉장히 쉽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왜 해당이 되냐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 비전공생분들, 그러니까 그 문과 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수포자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런 거, 사인 코사인이 뭔지, 뭐 분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굉장히 어떤 한 중학교 정도 수준의 그 수학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걸 당연스럽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문제도 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하나하나 다 배려해드리고 그분들에게 기초적인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인, 코사인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중학교 수준의 수학부터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떠먹여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중학교 수준 수학부터 나는 멈췄어. 그때 수학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해서 토목직을 준비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 수학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수준의 이런 예제까지도 다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부터 수학을 멈췄다고 하더라도 제 강의를 들음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의 25년 커리큘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저의 이번 25년 커리큘럼의 강의 개강일은 8월 초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교재도 거기에 맞춰서 나올 거고요. 이번엔 작년과 약간 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응용역학을 강의를 할 겁니다. 응용역학만. 그리고 11월에서 12월은요. 이어서 토목설계를 강의를 할 거고 응용역학과 토목설계에 대한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교재는 용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용령의 교재로 하고요. 그리고 기본 플러스 심화를 같이 다루고 이론과 그리고 단원별로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응용역학은 다른 과목과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응용역학 이론만을 빨리 짧고 굵게 한 번에 이론만을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반복해서 돌린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과 응용역학은요. 이론과 문제풀이가 별개가 아니에요. 둘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만 먼저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한 문제도 못 풀어요. 네. 응용역학은 다른 문제와 다르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론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계산 문제인 거.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문제 응용시키는 연습까지 끝내는 게 이론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문제풀이는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고 단원별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론 먼저 끝내고 모든 단원 통틀어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학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원별로 이론과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네, 매 주별로.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현강으로 합니다. 현강. 그래서 응용학과 그리고 토목설계 과목 둘 다 현강으로 할 거고요. 네, 매주마다 하루에 이틀씩, 일주일에 이틀씩 할애해서 현강으로 할 거고 동시에 인강으로도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저희 현강을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강 분위기가 좀 더 좋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수험생분들이 재밌어하고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네,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립니다. 아무튼 현강으로 진행합니다. 네, 이거는 인강으로만 제공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총 강의 수를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응용역학은 점수대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제가 다르게 구분해 놨다. 그래서 40에서 60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좀 더 강의가 축약돼서 네, 딱 이 점수 그리고 실은 이것보다 좀 더 목표 점수가 높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축약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분은 이론 30강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한 30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표 점수가 60에서 100점이신 분들은 이론은 44강 정도, 문제풀이도 한 44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정도의 강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아무튼 대략적인 강의 예정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응용역학이 10월까지 끝나게 되면 11월부터는 토목설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토목설계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할 거고요. 교재는 토스트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토목설계는 응용역학과 다르게 그 점수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과목 자체가 좀 더 쉽고요. 그래서 40점이 목표 점수가 40점 이상이신 분들도 쉽게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고, 이론은 44강 정도, 그리고 문제풀이는 한 28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기본 플러스 심화,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별도의 교재가 있는데요.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판매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연도별로 기출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단원 이론을 보고 나서 바로 그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겠죠.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태 이거는 연도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2010년 문제다. 그러면 모든 단원의 내용이 섞여서 나오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다 좀 끝내놓고 나서 하셔야겠죠. 네,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문제 풀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 문제 풀에는요. 자, 9급 토목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7급 문제, 그리고 서울시 문제까지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훨씬 더 문제 풀이 넓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집은 9급 토목직,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로만 좀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기출문제,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듯이 약간 좀 실전적인 느낌이 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응용연극 63강, 토목서 28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강의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언제 다 듣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어떤 인강을 들으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는 강의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풀면서 못 풀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이제 궁금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의 분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근데 저의 장점은 이겁니다. 모든 문제, 네, 진짜 기출문제, 9급 기출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설 강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좀 더 방대하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뭐가 되겠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혹은 궁금한 문제만 딱 꼽아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다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문제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년에는 내년이죠. 내년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마지막 이론을 총정리하는 강의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교재는 따로 저희가 판매를 하진 않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PDF 파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교재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구체적인 강의 수는 응용역학은 24강 정도, 토목설계는 마찬가지로 24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목표 점수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권고 드리고 있어요. 응용역학은 좀 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에서 60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응용역학 동형 모의고사는 그냥 패스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토목설계는 웬만하면 점수대에 상관없이 좀 다 들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강의는요. 이제 2월에서 5월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점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 진도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 있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분량에 맞게 들으시는 게 좋다. 그럼 그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플랜을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이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좀 짜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의 강의 맞춤형 이제 플랜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학습 플랜이나 개인적인 방식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변화시키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강의가 진행될 때 이렇게 현강으로 진행될 때 이때 같이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따로 플랜을 짜실 필요는 없죠. 제가 매주마다 업로드 되는 강의가 있죠. 업로드. 거기 맞춰서 이제 수강하시면 됩니다. 복습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 플랜은 뭐냐면 이 과정이 끝났어요. 아까 현강의 혹은 강의가 한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위한 플랜입니다. 보통은 이제 4개월 플러스 2주 정도의 커리큘럼, 이 정도 시간을 들이면은 이제 다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점수가 40에서 60점이신 분들은 어때요? 더 강의 양이 줄어드니까 한 3개월 정도면 다 마스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론과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그 단원별 문제풀이, 그 강의까지 같이 해서 2개월 정도 걸리고요. 목표 점수가 40에서 60점이신 분들은 1개월 플러스 한 2주 정도면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1개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이론 정리와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강의는 한 3주 정도, 그리고 40에서 60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보통 제가 응용력학은 생략하기를 권고드리고 토목 설계도 약간 좀 발췌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위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강의만 들으면 안 되죠. 강의 끝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본인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추가적으로 3주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을 드리면은 아무튼 저의 강의를 좀 마스터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매 주별로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이론 플러스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 그러니까 2개월 아까 걸린다고 했죠. 그때는 일주일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응용학은 이제 매일 하루에 이론 한 강씩 들으시고요. 토목설계도 이론 한 강씩 들으시고, 문제풀이는 그 이론에 맞추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보통 일주일에 응용학은 한 3, 4강 정도, 토목설계도 한 3강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응용력학과 토목설계는요,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하고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오답 노트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오답 노트 정리는 제가 이제 토요일에 할애해서 다시 한번 오답 노트 정리하고 반복해서 풀어보는 연습하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를 정복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점수 향상 그리고 시간 단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네, 저도 거의 이제 오답노트 빨로, 물론 이제 오답노트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답노트가 저의 합격에, 5급 기술고시 합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네, 저희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시생 선배로서. 그리고 보통 이제 일요일은 저는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드려요. 저도 고시 생활을 이렇게 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나는 일요일에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할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시간이 더 단축되긴 하겠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 일단 제가 플랜으로 짜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론과 문제풀이가 끝나게 되면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건 아까 4주, 그러니까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거는 하루에 응용 1회, 토목설계 1회씩 풀면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마스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파이널 이론 정리와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이제 3주 정도에 걸쳐서 마스터를 할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응용역학 1회, 토목설계 1회씩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3주 동안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는 보통 기출문제 횟수입니다. 연도별 기출문제 횟수, 하루에 응용역학 연도별 기출문제 1.5회, 토목설계도 한 1.5회씩 정도 풀면은 보통 이제 3주 만에 마스터가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학습 플랜까지 제가 이 정도까지 한번 짜와 봤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저의 커리큘럼 소개는 마치고요. 굉장히 이제 작년에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뭐 느끼는 여러 가지 뭐 장점이나 성취감도 있고, 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보완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포기자거나 굉장히 기초부터 아직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 굉장히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못하거나 어렵거나 혹은 이 토목지기 관련돼서 굉장히 망설이거나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정말 저를 한번 믿고 한번 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진짜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는 그런 진짜 그런 커리큘럼을 정말 1부터 100까지 이번에 좀 완벽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 아무튼 올해는 정말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저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커리큘럼 소개 영상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